아침 드시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다 드셨나요? 네. 아침은 꼭 드셔야 돼요. 정 먹기 싫으면 물을 밥 말아 가지고라도 하여튼 아침은 드셔야 돼요. 네. 정 반찬 없으면 김치 조각 넣고 기름 좀 둘러서 돌려가지고 볶음밥을 먹더라도 아침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약을 드실 수 있어. 여러분 다 약 다 드시죠? 보통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 염증, 관절염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드시기 때문에 만약 밥을 안 드시고 약을 드시면요 위가 상해요. 위가 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물 먹을 수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정말 사람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위장을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아침은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 드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물 드시는 꼭 드셔야 돼요. 물 드시고 제가 요거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 실험해 봤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좀 꿉꿉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아주 가세서 좀 이렇게 깔끔한 입이 되도록 바르잖아요. 그때는 내가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제일 좋은 거는 소주 30도 되는 거 빨간 딱지 있죠? 그 소주를 딱 사놓고 한 모금 가지고 각을 하는 소주로 가요. 그러면 입이 깔끔해져요. 깔끔해집니다. 여기 파는 그 있죠? 구강청결제. 저는 외국 수입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봤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 침에 우리에게 유익한 균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침이 없으면 소화가 안 돼요. 침이 나와야 소화가 됩니다. 근데 그런 화학 제품 가글을 쓰면은 침샘에 있는 세균, 입에 있는 세균들이 죽어버려요. 세균 싹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좋은 유익균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소주를 잠깐 그 가글을 하면은 유익균은 안 죽어요. 나쁜 균만 죽어요. 그래가지고 꼭 소주를 가지고 하시고, 우리나라 소주는 곡주잖아, 곡주. 이를테면 옥수수나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렇다고 해서 소주 드시면 안 되고, 가글 꼭 소주 가지고 해보십시오. 저도 물로 씻으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김희신 박사 같은 경우는 하버드과대학 교수거든요. 물로 씻으라고 그러는데 물로 씻어보니까 좀 깔끔하지는 못해요. 물로 씻긴 좋긴 좋은데 깔끔하지 못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께서 소주로 가시라. 근데 이 초록색 딱지는 안 돼요. 빨간 딱지. 빨간 딱지. 25도 이상이거든요. 그 정도면 됩니다. 만약에 저 경우에 그걸 또 하신다 그래서 넘겨버리면 안 돼요. 소주 먹으면 알코올이 들어가가지고 염증을 막 유발시키거든요. 제가 실험을 해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저 자신이 실험을 해봐요. 실험을 많이 해보는데 그 소주로 가글을 한 다음하고 그 다음에 이 화학 제품 파는 거, 시중에 파는 거 그런 거 가글도 해보고 물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어떤 데는 초 있죠, 초를 아주 희석시켜서 가글도 해봤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소주더라. 소주를 한 모금 딱 마시면 저 같은 경우요 30분 내로 기침이 가래가 생깁니다. 가래. 그래서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갔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염증을 더 세게 만듭니다. 그런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절대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알코올을 잡수시면 노화도 빨리 와요. 얼마 전에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 7명이 만나는데 그 중에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애는요 85세 같아요. 온갖 병이 많아. 근데 용이 있어요. 찍었는데 7사람 사진 찍었는데 제가 제일 젊어요.
왜 그럴까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안 늙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죠. 앉혀놓고 봐. 내가 제일 젊지. 뭐가 다를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기도한다. 아침에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아침에 몸도 깨고 영혼도 깨워야 되잖아요. 아침에 기도하면은 이 온 이 몸 전체 그리고 이 뇌까지 활성화돼요. 그래서 어느 박사, 어느 의학 박사도요. 건강관리 첫 번째는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물론 이 중에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나는 뒤에 바위 민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세요. 저 바위를 내가 보시는데 바위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주세요. 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 명상하죠. 아침에 명상 꼭 해야 돼요. 해가 지면 주무시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게 참 좋습니다. 네. 사람이요 소우주의 작은 우주. 여러분 인간들이 연구 암만 연구해도 로봇을 만들어도 사람만큼 될 수 없어요. 로봇도 영혼을 어떻게 넣느냐고. 영을 못 넣잖아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만 오직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딱 하면 내 영혼이 깨어. 그러니까 생각이 밝아요. 그래서 판단하는 게 아침에 판단하는 것이 어두울 때 밤에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근심이 찾아오고 아침에는 힘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아침에 생각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저녁에 생각하는 것은 침극.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일찍 주무시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몇 시에 주무시는데 10시 정도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TV 보지 말고 책을 봐요. 왜냐하면 TV는요 그 화면이 전자고 눈을 막 나쁘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경 다 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경 낀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정말 여러분은 착각해요. TV 자꾸 보면 언젠가는 안경. 저는 컴퓨터 자꾸 보다 보니까 눈에 꼭 안약을 넣고 다니거든요. 이거 눈이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V 보는 것보다는 책 어떤 책도 좋아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책을 필요한다 그러면 제가 책 빌려드립니다. 꼭 책을 보면 훨씬 나. 그리고 TV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TV나 신문이나 라디오나 이런 모든 매체들은요 편집하고 연출이에요. 연출. 제가 TV를 많이 참여해봤거든요. TV에 참여해봤는데 TV는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D 수습을 한다. 그것이 알고 싶어 한다 하면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자료만 방영해 줘요. 편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에요. 네, TV에서 하는 말은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 방송사가 전하고 싶은 뉴스를 만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네. 아세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세상을 판단하는데 다르게 판단 못하는 만들어진 뉴스, 가짜 뉴스를 자꾸 보기 때문에 다 여러분께서 오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부천이 신도시가 들어오고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가 90만 조금 넘었어요. 91만 정도 됐거든요. 부천이. 그러다가 이제 줄어가지고 70만 정도 떨어졌어요. 부천이. 70만 떨어졌는데 갑자기 6만이 또 불었어요. 6만이 누구냐 알아봤더니 중국 사람들. 네. 원미동, 역곡동,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 들어온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는데 동북공정이라고 이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정책이에요. 동북공정 중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중국화.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인들을 자꾸만 매수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놨냐 하면 중국 사람이 한국에서 땅 살 때는 대출을 한국 본토 대출보다가 훨씬 더 쉽게 줘요. 네. DSR이라고 수입이 있냐 없냐,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보통 우리에게는 대출해 주거든요. 중국 안 따져요. 그리고 감정가의 80%를 대출해요. 중국 사람이 훨씬 땅 사이가 좋고 아파트 사이가 좋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날 법입니다. 그건 민주당이 만든 법인데 법이에요. 법.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만약에 중국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 자녀가 서울대학을 가고 싶어요. 서울대학 가고 싶으면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가산점을 줘요.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점수를 가산점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서울대에 못 들어가고 중국 애들 다 들어가요. 서울대가 중국 서울대가 되기 쉬워요. 이게 다 민주당이 만든 정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하시네. 난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아시네. 독립운동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제주도의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땅을 막 사고 세계 땅을 파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만 땅 팔아요. 예, 땅을 팔아가지고 이거 하다못해 미개지인 말레이시아, 베트남 저 가면요, 동남아시아 가면은 땅은 안 팔아요. 안 팔고 지상물만 팔아요. 땅은 절대 안 팔아요. 국토는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막 팔아요. 제주도의 중국사가 엄청 땅 많이 샀거든요. 평소에 다 외우지 못하지만은 사주고는 자기들이 식당하고 자기들이 호텔 지고 다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제주도 오면요, 한국 사람에게 하나도 안 팔려줘요. 저끼리 사고 팔고 가가지고 중국 자본이 한국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걸 계속 주장하고 계속 그걸 추진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네. 중국하고 동맹을 맺자.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중국은 공산주의가 되자마자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왜냐 공산주의는 뭐냐면요, 공산주의 정신의 첫 번째가 신은 없다. 무신론이에요. 신은 없다. 그리고 유물론. 모든 존재는 물건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공산혁명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군에 끌려가서 죽는 것은 아무 불쌍하게 느끼거나 슬프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 혁명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건 당연한 거니까. 물건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한때는요, 공산당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사람을 값으로 평가하는데, 사람을 죽여서 과장을 해가지고 제 속에 있는 그름 아시죠? 그름 뭔지 아시죠? 비료 가치, 칼슘도 있고 뭐도 먹고 해가지고 토탈 계산하니까 사람 한 사람의 물건 값이 얼마냐면 5,300원 나와요. 여러분 다 5,300원짜리야 공산주의가 보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인해전술회가 한국 와서 무지 죽었잖아요. 중국 군인들 엄청 죽었습니다. 인해전술 해가지고 따발총 하나 놓고 병사 4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전쟁하는 데가 중국이에요. 팔로군이잖아요. 그것도 온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아셔가지고 우리가 땅 팔 때, 집 팔 때 여러분 더 준다 하더라도 중국 사람한테 좀 더 준다 하더라도 국토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연세가 돼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좀 쓰고 죽자 이렇게 팔잖아요. 팔 때 중국 사람이 와서 좀 더 줄게 하지 마. 그러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국토를 팔아먹는 사람 되겠어요? 꼭 좀 그런 걸 지키자. 어차피 뭐 우리가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 조상도 한국 살았고 나도 살았고 후대도 살았는데 국토만큼은 지켜줘야 돼. 그리고 후손이 남겨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해야 돼요. 그래서 꼭 그거는 여러분께 지켜야 돼요. 지켜서 중국 사람들 하지 말고 지켜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꾸 나온다고요. 왜 이제 중국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급이에요. 나이가 많잖아요. 조상이잖아요. 조상이면은 최소한 국토와 국권만큼은 넘겨줘야 돼요. 땅하고 그 나라를 그러니까 주권만큼은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중국 사람이 와서 10% 더 준다. 나도 안 받아. 꼭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이 부처리 문제예요. 부처리. 왜냐하면 부처는 국회의원이 셋이 다 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부천을 아주 우습게 보고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또 최근에 한 6년 만에 6만이 들어왔다니까. 그래가지고 6만이 들어왔어. 그리고 또 범죄를 일으키고 중국 도망가 못 잡아요. 범죄하고 중국가 못 잡아요. 그래서요 사채놀이라는 사채죠 사채놀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돈 안 주는 사람을 갖다가 고갈치고 막 국박지르는데 중국 사람 고용이 아주 못된 데만 어쩔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 집을 중국 사람 제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 우리가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야지 그런 얼도 없이 살아가지고 후손들에게 꼭 땅은 물려줘야 되고 주권을 물려줘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투표권이 있어요. 중국 사람 투표권을 딱 줬어요. 다 찍어요 지금. 그러니까 투표권을 주면 이 사람들 누구 찍느냐면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출마하면요 부천에서는 6만 표는 얻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불어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돼가지고 1년이면 몇 억씩 돈 받고 호황하고 자기 개인 호황하려고 국토를 주고 그래 국회의원들이 인정을 못 받아요. 정의를 안 해. 네. 나는 여뭐 국회의원 다 잘 알아요. 뭐 이건태 국회의원도 제가 지금 전화해서 밥 한 끼 합시다. 금방 와요. 제가 친해요. 그렇지만 말은 바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말은 바로 해야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절대 자, 우리 나이가 많고 뭐 얼마 있으면 내가 뭐 떠난다 하더라도 후손들에게 국토와 주권만큼은 넘겨주지 말자. 그래서 중국인들이 투표하지 않도록 우리는 운동도 해야 돼요. 야, 여론조사 나오거든 중국 사람 투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딱 잘라야 돼요. 딱 잘라야 돼요. 중국 사람 투표권 됩니다. 그럼 공산당 되는 거 우리나라 공산주의 꼭 나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주제로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얼마 안 산다 하더라도 후손들 좀 생각하고 살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쓰레기 분리수거.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약 먹다가 남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약 먹다가 남는 거 있죠. 저도 약 먹다가 남는 게 엄청 많아요. 네. 왜냐면 감기약도 져가지고 와서 이게 참 그렇거든요. 약방하고 의사하고 다 이게 카르텔이 붙어 있어요. 약국하고 의사. 네. 그래가지고 이틀 먹으면 나을 걸 나을 치료 처방해요. 약 많이 팔아라. 이틀쯤 먹으면 나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걸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버리면 땅에 버리면요. 다 그게 화학 작용하기 때문에 땅이 아주 나빠져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꼭 약국에 공동 처리해야 됩니다. 건전지 아무렇게나 버리지 마시고 땅에 아주 건전지 꼭 모아서 힘들지만 모았다가 건전지 암에다가 무너지고 쓰레기 관리를 잘해요.
이 비닐이 큰 문제가 비닐. 비닐이 큰 문제인데 아마 비닐 없으면 우리 오해 살았을까 싶을 정도. 비닐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아주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쓰기는 써되 뒤처리를 잘. 분리수거 비닐 틀림없어 제가 안 쓰거니까. 예. 제가 집에서 뭐 하느냐 하면 쓰레기 치우는 게 책임이에요. 내가 자원했어요. 내가 쓰레기 내가 치우겠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쓰레기 처리하는 거하고 내하고는 달라요. 난 철저하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내가 맡겠다. 제가 해. 쓰레기 할 때 비닐 종류, 플라스틱 종류 그거는 틀림없이 구분해가지고 종이에 붙어있더라도 뜯어가지고 비닐대로 딱 넣고 종이 딱 넣고 틀림없이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인생 선배로서 후손들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텃밭이 하나 있는데 텃밭에 이게 도무지 이게 채소 뭐 해먹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두 가지. 해충하고 그 다음에 잡초. 잡초는 하나님이 기르고 배추는 내가 기르거든. 하나님이 기르는 잡초를 내가 기르는 배추가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겨? 뽑으면 생기고 뽑으면 생기고. 어느 잡초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비닐 덮잖아요. 비닐 덮어가지고 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가능한데 반드시 그 비닐을 다 농사 짓는다. 둬야 돼요. 그것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비닐 버려. 비닐이 땅을 한번 딱 덮으면 그 아래 땅은 다 죽어요. 공기 안 통하죠. 땅 죽어요. 그러니까 꼭 비닐은 여하튼 가장 편리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조상으로서 책임, 국토를 지키자. 그래서 땅을 지키는 것은 비닐 절대적으로 잘 제거하고 약이잖아. 약 그거 제거하고 그 두 가지만큼은 우리가 힘 좀 들더라도 인생 선배들이 실천하 꼭 실천하자.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여러분께서 무슨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자녀들이요. 그게 안 돼요. 나도 아들 셋이 있어요. 며느리 셋이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예 며느리한테는 감정 상할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며느리 남이잖아요. 며느리가 내 딸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며느리 남이에요. 왜? 내가 그 며느리 뭐 잘할 때 내가 연필 하나 사줘. 술 사입했어. 내가 젖을 먹였어. 나왔어. 그건 친정집 잘하는 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럴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며느리한테 제가 말을 안 해요. 칭찬만 해주지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존댓말 해요. 꼭 존댓말. 아들들 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쓰세요. 편지를 일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카톡으로 편지를 보낸다든지 편지를 문자로 하세요. 문자로 하는데 문장을 길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경험한 이야기, 그 다음에 현재 상황, 그 다음 내 의견이 이렇다. 그리고 밑에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그러고 말로 하지 마세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우리 아들 후임자라고 와 있어요. 내 말 절대 안 들어요. 네. 누구 집이나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뭐 어느 집이고 안 그런 집이 없어요. 뭐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문자를 쓰는데 처음에는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경험, 역사 그걸 얘기하고 그다음 현실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끝에는 옳거든 듣고 틀리거든 듣지 마라. 그래가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야지 말로는 말 안 듣습니다. 또 몇 마디 딱 들어보고 벌써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문자를 꼼짝없이 가거든. 문자를 교훈을 하세요. 왜냐 그러면
정말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해요. 내가 경험했던 경험 중에서 좋은 거는 아이들이 받아야 돼요. 나쁜 것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가 이제 가끔 우리 아들이 이제 제 방에 오면요, 뭐 이렇게 했던 걸 볼 때 내 마음에 안 들게 했어요. 그럼 제가 부중하거나 말을 안 하고, 야, 어쩌면 네 나이 때 내하고 똑같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네하고 똑같았다. 이러면 공감대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지간에. 그리고 다른 얘기예요. 그럼 조금 이해를 해요. 그 공감대를 만들고 얘기하면 좀 들어요. 그런데 지도 웃지요, 이제. 야, 어쩜 네 나이 때 내가 했던 걸 네가 똑같이 하냐? 이러면은 그 얘기는 들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 역사를 전해주는 건요, 굉장히 소중한 내 겪었던 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했더니 이래 되더라. 그 얘기를 꼭 전해줘요. 네. 우리 조상들은 뭐 저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덕군 지푸면 낙평이라는 그 동네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들어온 지가 130년 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쭉 교회 다 다녀요. 그래서 내가 지금 4대째 교회 다니는 집안 아들이고 이 5대째 지금 내가 아들인데, 그때는 우리 동네 그 조그마한 집 송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한 40호 살았어요. 그 중에 24호가 교회를 다녔어요.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박헌영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24집을 다 불사르고 다 죽였어요. 마침 우리 집은 그때 거기 살지 않고 옆으로 이사를 와서 살았는데 다 죽었어요. 예수님. 이 공산주의가 되면요, 맨 먼저 죽이는 사람이 목사예요. 공산주의의 가장 큰 원수는 목사입니다. 왜? 자기들은 신이 없다 그러는데 목사는 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반동이야. 목사보다 다 죽이고, 그 다음 누구 죽이냐면 공무원들 죽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기 일을 했던,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간첩이 많이 있거든요. 간첩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박헌현이라는 사람 누구냐면 압로당 최고 보수잖아요. 박헌현이 죽었어요. 천재 물씨가 죽였잖아요. 공산당을 이용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걸 숙청이에요. 숙청. 인민재판에가 죽여버려요. 공산당이 잘해도 죽고 못해도 죽어요. 공산당 사회에서는 없죠. 있을 수 있죠.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것도 모르고 민주당 그래요. 그 민주당이 정권 잡은 교회, 지난번에 국회의원들 60명이요 교회를 말살시키는 법안을 만들자고 교회 폐쇄 법안을 국회에 올렸어요. 그러다 부결됐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 없어져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숱한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민주당 지지해요.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이해가 안 가요. 후배들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그런 거고요. 왜 오늘 이제 갑자기 오늘 건강 얘기 조금 하다 이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조상들로서 이 땅을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이 땅에서 유구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켜줄 의무가 있다, 이 말. 의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지켜줘야 되고 주권을 지켜줘야 돼.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잡아야지 다른 나라가 주권 잡으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나이가 이 나이 되다 보니까 중국 시집은 내가 못 살아봤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중국 시집 우리가 살았잖아요. 네. 여러분 다 역사 아시니까 조선시대 때는 세자 책봉할 때도 중국 가서 윤호 받고 와야 되고 그랬었잖아요, 다. 그 중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대한민국을 자기 나라 땅으로 생각해요. 지금도. 의식 속에 그 사람들은
아, 조선. 그러면 그 우리 변방에 있는 작은 성, 중국의 자기들 성으로 보자. 아니, 의식이 돼 있어야 해. 자기들은 이걸 중국 사람, 우리 딸이에요. 자기들 딸이에요. 의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나는 어떻게 돼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거는 홍콩이 자유민주주의 있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 공산주의가 중국이 그걸 자기 나라로 편입시켰잖아요. 홍콩의 교회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홍콩에 기독교 있는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어디 가냐면 영국으로 가요. 이민 가요. 못 살았어요. 홍콩. 그럼 우리나라도 홍콩에 비하면 똑같죠. 우리를 만약에 중국이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기독교는 못 살아요. 여기 살면 죽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런 의식들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들이 없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 지켜나가자면 항상 이 주권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손들이 주권을 꼭 지켜야 돼요. 손들이 대통령 되고 손들이 국회의원 되고 손들이 나라의 책임자가 되고 이래야지 외국에 지배되면요 이건 완전 일본 시대 때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어떠냐?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요, 일본은 그래도 메이지 유신이라고 유럽에 가서, 유럽은 기독교 문화잖아요. 유럽 가서 배워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윤리는 있어요. 여러분 일본 가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일본 가보세요. 내가 일본 가서 이제 도쿄 거리에 걸어가다가 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었어요. 물으니까 요 젊은 청년 아주 아직 20대 청년인데 나를 데리고 현장까지 데려주더라고. 여기라고. 우리 어떻게 하죠? 저쪽 가요. 저 가고 노래 가면 돼요. 그 끝나잖아요. 아니요. 내가 처음 겪었어요. 젊은 애가 바쁠 텐데 날 데리고 어디 가냐면 데려다 줘. 현장까지 가. 그래서 개인 윤리는 일본 사람이 굉장히 발달됐는데 제국주의 사상, 천황을 모시고 있잖아요. 제국주의로 뭉치면 일본 나라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일본의 가부키라는 연극 아세요? 가부키라고 일본 그 고전 연극이었는데 그냥 막 춤을 출 때 보면 10대 애들처럼 춤을 잘 춰요. 배우가 나와서 잘 춰요. 잘 추는데 연극이 다 끝난 다음에 위에 막부에 가서 그 여성을 보면 훨씬 보여요. 화장을 완전히 그냥 뽀하게 화장하고 그냥 화장해가지고 전혀 나이를 못 알아보도록 분장해가 와서 춤을 추거든요. 춤을 추는데 막상 막후에 가보면 훨씬 노인이라 일어서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일본은 연극과 이중적이다. 개인적으로 친절한데 다 적끼리 뭉치면 세계인을 다 죽일 수도 있는 살인자 일본 사람. 일본 시집 30년이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미국 시집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를 위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다 저 나라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맺었지만은 미국이 우리에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많이 빼앗아가요. 다 인정해요. 다 알고 있어요. 뭐 하는지. 그렇지만은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하는 게 제일 좋더라. 네. 자유를 인정해 주니까 제일 좋더라 그 말이에요. 미국도 나쁜 놈이고 일본도 나쁜 놈이고 중국도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이나 일본은 자유를 인정 안 해요. 우리 자유. 아니 일제시대 때 겪어봤지 않습니까? 북한이 당장 겪고 있잖아요. 북한이 누구 지배받는다? 러시아하고 중국 지배를 영향받았잖아요. 지금 이번에 저 우크라이나에 가서 싸우는 애들이 고백하는 거 얼마 전에 봤죠? 자기들은
우크라이나 가는 줄 몰랐대요. 한국 군하고 싸우는 줄 알고 갔대요. 그러니까 아주 쏘인 거죠. 10년간 군생활하면 집에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잖아요. 그게 북한이에요. 그런데 북한 좋다고 김대중 대통령 북한 돈 갖다 주고, 노무현, 문재인은 또 뭐 군사 비밀, 뭐 원자력 발전 기술 다 유튜브, USB만 갖다 주고, 그냥 웃기는 사람들은 나 이해가 안 가요. 북한을 여러분 한번 방문할래요? 북한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북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북한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남한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가까지 지켜나가서 우리 후손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손들도 우리가 누린 자유를 해주세요. 꼭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 그래야 우리가 예수도 믿고 우리 자손들이 마음대로 활기 있게 인생을 살 수가 있죠. 너무 이렇게 제약을 많이 하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보세요. 북한은 공산주의, 많은 자유 대한민국.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임시정부 때, 상하이 임시정부 때, 그때는요, 독립하는 독립군도 광복군도요, 부파가 나눠요. 그때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쪽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좋다. 또 미국 선교에서부터 이제 교육받은 이승 만든 사람은 아니야, 자유민주주의 좋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립군 중에서 두 파였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은 두 나라가 됐잖아요. 두 나라가 됐는데 지금 와 보니까 남한이 맞다. 자유민주주의가 맞다는 거. 결론 다 났잖아요. 우리 민족이 결론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조상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상이 땅하고 주권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줘서는 안 되지. 떼놈들한테 가가지고 노예할 일이 뭐 있겠어요? 지난번에 보세요. 사드 배치했다고 저 중국에 있는 롯데 아트리 뭐니 싹 다 그냥 싸그리 그냥 다 부셔버렸잖아. 그게 공산주의야.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했어요. 오늘. 첫째, 미애국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주권은 지켜야 된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조상들이 해야 된다. 애들은 철이 없어서 모르더라도 우리는 그걸 지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꼭 아침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세요. 또 나라의 그 미래를 우리 조상들 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가 갑자기 바뀌어가 정치 얘기 아니고요. 이 나라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할 일을 말씀드려요. 이 나라의 조상, 우리 조상이에요. 조상으로서 이 나라가 해야 할 일, 이게 뭐냐? 국토와 주권은 지켜야 된다. 외국인이 투표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사람이 투표해야지. 그럼 주권 지킬 거 아니에요. 그 얘기 한 뿐이에요. 정치 얘기 아니에요. 이 나라 얘기.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앙도 대한민국 될 때만 가능하다고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 나라를 하는 거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렇게 꼭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나라의 바른 조상이 되잖아요. 네.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